도파민.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전구체이다. 중뇌의 흑질과 복측 피계아 영역의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분비되어 신경 신호 전달뿐만 아니라 의욕, 행복, 기억, 인지, 운동 조절 등 뇌의 다방면으로 관여한다. 뇌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과 합성된 후 세포 속에 충전되어 활동 전이를 자극한 뒤 다시 방출된다. 이후 도파민은 분해되어 재흡수된다. 프로락틴의 분비를 억제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프로락틴 방출 억제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뇌의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하면 ADHD 또는 조현병, 치매, 우울장애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흑질의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특이적으로 파괴되어 운동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질환이 파킨슨병이다. 즉 연구 결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뇌 속에는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도파민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된다. 콤트 유전자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도파민의 양이 과잉되지 않도록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운동신경 조절을 한다. 흑질 부위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관여한다. 운동신경을 자극시키거나 억제시킬 때 사용되며 인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해준다. 부족할 경우 온몸이 떨리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파킨슨병에 걸린다. 조현병 환자도 약물 치료 과정에서 도파민 분비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파킨슨병 환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감정 조절. 도파민이 분비되면 성취감과 보상감, 쾌락의 감정을 느끼며 인체를 흥분시켜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 두뇌 활동이 증가하며 학습 속도, 정학도, 인내, 끈기, 작업 속도 등에 영향을 준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옷을 입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며 여행을 가거나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경우에도 도파민이 분비된다. 포르노, 술, 담배, 약물 및 오락 등도 도파민이 분비를 증가시킨다. 복측 피계아 영역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작용하며 측, 좌핵, 해마, 전전두피질 등과 연결된 대표적인 보상 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세로토닌과 함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다. 도파민의 분비량은 20세 전후에 최대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며 노년이 되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뇌과학에서 보는 맨발 걷기로 이어집니다. 뇌가 가장 오랜 시간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 자연과의 만남이죠. 자연과의 커넥트. 네. 그래서 맨발 걷기 같은 게 좋을 수밖에 없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장례혁 교수님,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 우리 학과장님 모시고 2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도파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도파민과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쭈고자 교수님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너무 도파민에 대해서 그래도 뭐 짚고 넘어가야. 도파민이 무엇인가. 도파민 보다 더 많이 한때 들었던 게 세로토닌이죠. 네,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은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국가 대표급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들어보셨습니까? 호르몬은 들어보셨죠? 네, 호르몬은 많이. 혈액 속에 흐르는 거를 호르몬이라고 하고 뇌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고작용, 묻은 뇌 작용에
화학적인 아. 역할을 하는 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그럼 뇌 속의 어떤 호르몬이라고. 그렇죠. 네. 뇌내 호르몬이라고도 호르몬. 네. 하는데요. 네. 그 중에 도파민은 흥분성 호르몬에 해당하는데 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네. 뭔가를 이렇게 막 추구하는 거, 네.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도파민이 조금 많이 나오는 상태. 네. 근데 반대로 뭔가 약간 무기력하고 조금 우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힘이 없고 그럴 경우는 도파민이 조금 부족한 상태.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고요. 네. 적절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에 맞게끔 도파민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서 뭐 도파민이 뭐 무조건 안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네.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데. 네. 근데 왜 지금을 도파민 중독, 뭐 이제 도파민 디톡스 네. 이런 게 얘기 나오냐면 지금 현대 사회가 뭔가를 탐닉하게 하고 뭔가에 쉽게 자극이 되고 네. 뭔가를 뭐 좀 계속 뭔가를 원하는 그런 한때 도파민 사회, 네. 현대 물질 문명을 도파민 시대, 도파민 사회라고 정의한 이유는 이제 그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도파민이 분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중독 같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네. 도파민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도파민은 넘쳐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다. 네, 적어도 안 좋고. 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가 도파민이 쉽게 넘쳐나는 사회인 건 분명합니다. 네. 왜냐? 도파민을 얘기할 때 가장 떠올리는 단어가 보상이에요. 보상. 네, 보상. 보상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뭔가 행위를 해서 그에 따른 성취를 했을 때 그 느끼는 희열감, 뭔가를 이뤘다는 그것. 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흥분을 하고 기뻐하고 한다는 것은 그때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특별하게 정당한 노력 없이 보상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다. 네, 로또에 갑자기. 엄청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그 희열과 쾌감. 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좋으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70% 이상은 불행한 삶을 산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당한 노력 없이 갑작스런 뇌에 충격이 온 보상이 왔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왜냐?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엄청난 희열이 왔으니까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정당한 노력을 오랜 시간 영위를 했을 때 네. 적절한 보상 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도파민이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분들이 있으시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80점 받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전날 뭐 하나 덜쳐봤는데 거기서 문제가 다 나와서 거의 만점을 받았다. 네. 그런데 그 만점 받은 사람이 그 엄청난 쾌감이 순간적으로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경험만으로 이후에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안 되겠죠. 네. 그럼 그 사람의 보상 회로는 한번 교란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네. 그래서 도파민이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기 아주 쉬운 시대를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고 나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좋다고 뭐 쉽게 뭘 얻었다고 이 뇌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도파민이 이렇게 좀 극한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파민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한 물질인 줄 알 수 있어요. 네. 도파민이 조금 적어지면 무기력해진다고 했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흥분이 돼야 되는데 뭐 일상이 무기력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운동에도 관여합니다. 도파민이. 우리는 동물이 본질이니까요. 네. 이 움직임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 움직임이 더 결여되고 더 결여되면
이 병에 걸리죠. 파킨슨. 아. 그래서 도파민 회로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 파킨슨 환자들의 도파민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네. 반대로 도파민이 막 계속 분출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도파민이 넘쳐나서 내가 100이라는 거에서 흥분이 됐는데 그 이하로는 흥분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더 심해지면 중독을 넘어서 조현병까지 가요. 아. 그래서 도파민이 넘치는 게 극한으로 가면 조현병,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부족한 게 극한으로 가면 파킨슨. 아. 그래서 이 자신의 도파민의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베이스 라인에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정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 어떤 항상성을 맞추는 게. 그렇죠. 예. 건강으로 보면 항상성 기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플러스,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이너스. 네.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지금 맨발 걷기 같은 거죠. 아. 뇌가 뭡니까? 뇌 작용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근본을 따지면 조절자예요. 조절자. 아. 네. 근데 이 도파민이 쉽게 교란이 일어나는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맞습니다. 가져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덜 움직이고 음. 햇빛 안 쬐고 네. 인스턴트 먹고 이런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망가뜨리기 쉬운 현대 사회. 그리고 짧은 강렬한 자극을 너무나 쉽게 취해서 도파민이 쉽게 분출되는 그런 쇼폼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쇼폼 컨텐츠. 네. 이런 쇼츠. 시대에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항상성의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제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게 긍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아. 어떻게 나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할 거냐. 아. 어떻게 조금 그 0점, 0점. 네, 제로 포인트를 잡을 거냐. 아. 그러면 뇌가 가장 오랜 시간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 자연과의 만남이죠. 아. 자연과의 커넥트. 네. 그래서 맨발 걷기 같은 게 아. 좋을 수밖에 없는 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성의 교란은 도파민의 교란은 물질 문명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인공지능 사회로 갈수록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자연 시스템하고 점점 괴리감이 커져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일상에서 이거를 다시 접지를 시켜야 됩니다. 아. 네, 네. 그중에 뭐 아주 좋은 게 맨발 걷기. 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어떤 시대의 변화, 네. 이 수렵 생활부터 농경 사회로 그리고 산업 사회로 이제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했던 사회는 수렵 사회고 그렇죠. 가장 길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게 네. 이렇게 맨발 걷기 맞습니다. 우리 항상성은 자유신경계의 문제예요. 자유신경계는 교감, 부교감 예, 예.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현대인들의 많은 수면 부족, 두통 뭐 이런 많은 것들의 문제는 바깥쪽 뇌의 문제라기보다 안쪽 뇌의 생명 중추 기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신경계 실조증 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중독, 네. 엄밀하게는 정보 중독이에요. 정보 중독. 정보화 사회니까. 정보 중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다. 네, 많은 현대인들이 네. 제정신이 아니다. 조금 뇌 교육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나의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네. 중독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브레인의 주인 자리를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꿰차고 있는 거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의 뇌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뇌 주인으로 살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독이라는 것은 네. 뭔가에 빠져 있다. 네.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것이
아, 뭔가 약간 끌려다닌다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의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중독에 빠지는 사람과 빠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근데 게임 자체가 중독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쵸. 게임을 게임 하는 자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중독이 되는 거지. 네. 게임 자체가 뭐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고스톱을 친다고 고스톱으로 중독이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뭐 이렇게 활력 있고 재미나고 네. 이렇게 명절 때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게임에 어떤 친구는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프로게이머도 나와요. 네. 그런데 프로게이머에 대한 뇌 연구를 보면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냐?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네, 나는 이 게임을 왜 하는가에 대한. 네. 나는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뭐 목표나 변화를 만들고 싶으냐에 네. 대한 거. 근본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있느냐. 내가 이 게임을 하느냐. 아. 어떤 상황이 게임을 하게 만드느냐. 아. 그 의사결정의 시간, 공간에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 네. 그래서 이걸 뒤바꿔 얘기하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느냐, 네. 하지 않느냐. 아.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네. 귀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한다. 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이 정확하다. 근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하면 이제 좀 그래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예를 들면 맨발 걷기를 하실 때도 제 집 주변에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조금 잘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맨발 걷기를 신발을 신고 그냥 이렇게 A에서 B로 네. 움직이는 것처럼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좀 약간 바뀌었죠. 맨발 걷기를 한다는 얘기는 맨발과 그 바닥, 네. 흙과 땅 접촉했을 접촉, 때의 네. 그 발에서 전해오는 느낌, 그 느낌을 내가 나의 내가, 의식이 알아차리게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에 어떤 느낌이 있다, 뭔가 순환이 잘 일어난다, 뭔가 뇌가 맑아지는 것 같다, 그런 거를 계속 몸에 집중하면서 걸을 때 필링, 내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네. 알아차리. 알아차린다는 건 발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느끼는 거죠. 네. 뇌가 느끼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등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면서 걷는지, just walking, 그냥 걷는지, 네. 이 차이가 뇌의 주인으로 가져가는 훈련이 되겠죠. 네. 이거를 일상에서 몸의 감각을 깨우면서 하는 게 시작일 거예요. 네. 그럼 몸의 감각이 깨어나면 모션, 그럼 이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이모션. 네. 이걸 이제 영어로 감정이라고 하죠. 이모션.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보통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 영역에서 출발한다고 오늘날 과학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몸의 변화를 보다 쉽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감정의 출렁임을 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몸의 상태를 알고 감정의 상태를 알면 나의 의식 상태의 변화를 이제 쉽게 알아차리죠. 이게 결국은 뇌의 주인으로 가는 하나의 좋은 훈련법으로 봐야 됩니다. 네. 맨발 걷기의 핵심은 동양적 사고냐 서구적 사고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싱 개념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맨발 걷기는 엄밀하게는 어싱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구적 관점에서 네. 뭐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 이렇게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차원에서 지극히 생물학적인 인체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동양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뇌를 쓰는 거예요. 뇌를 쓰는 네. 것. 네. 그리고 뇌의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왜냐? 인체 총사령탑은 뇌입니다. 네. 맨발 걷기가 어떤 접지 개념이 아니라 뇌 마음 기제의 총사령탑인 뇌를 깨우는, 뇌를 깨는. 그리고 네. 그 핵심인 항상성을 원래대로 돌리는, 그래서 좋은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갖게 하는 거.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뇌를 잘 운영하게끔 네. 만드는 아주
좋은 훈련이죠. 네. 네, 지극히 흙을 밟지 않는 시대. 네, 지금 아이들은 흙을 밟지 않는 세대라고 네. 하는데, 네, 이 맨발 걷기가 좀 그런 걸 되돌리는 좋은, 또 도파민 중독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시대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돈도 네. 안 들고. 네네. 요즘 자라나는 애들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아기 때부터 막 스마트폰 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좀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도 이런 거에서 너무 쉽게 빠져들지 않나, 너무 중독되는 현상들을 많이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는 최근에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의 뇌의 메인 이 구조와 기능은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뇌 바깥의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뇌 바깥의 세상에 들어오는 자극이, 그 강도나 자극이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네, 그러면 뇌는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럼 바깥의 환경에서 가장 바뀐 게 뭔가요? 빛이 24시간을 밝히는 인공 불빛이 생겨서 이 생체 시계를 교란한다는 거. 네. 그리고 뇌로 안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에는 안 움직이고 바깥은 인공 불빛이 밝혀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엄청난 교란을 만들게 되고, 그 교란이 인간의 뇌의 생명 중추기제 항상성을 교란시키고 보다 쉽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이런 SNS 시대에 도파민의 베이스라인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 모든 게 뇌를 브레인 이즈 코디네이터, 조절자로서의 뇌 기능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뭐 많죠. 제정신이 네, 아닌. 네. 네, 지금 나의 의사결정이 네.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지, 나의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나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건지 못 알아차릴 만큼, 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쉽지는 않은 세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맨발 걷기는 대부분 어떤 건강을 위해서 보니까 저희 시청자층도 보니까는 네. 50대 이상,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젊은 분들, 네. 그리고 학생분들도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예.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예. 흙길을 걷게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냐 아니냐로 사실은 좀 평가가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흙을 밟습니까? 밟지 않습니까? 네. 가장 연령이 높은 층, 네. 가장 낮은 층, 네. 가장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아이들과 두뇌 발달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위층은 이런 게 너무 필요하죠.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장년층 시청자분들 꼭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도 맨발 걷기 많이 알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우리 맨발 걷기와 또 도파민,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의 힐링 라이프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